행정기출 퀴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사례 대비 취소 소송상 협의의 소익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이 이중보상을 이유로 2016년 3월 일부 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고지하였다가 2016년 11월 다시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감액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소 송달 즉시 2017년 5월 위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만약 감액 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징수결정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항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제기의 제한과 별개로 감액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협의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와 별개로 감액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의 대상이 된다. 5. 최초 징수결정이 나온 날 2016년 3월부터 기산을 해도 감액 처분이 나온 날 2016년 11월부터 기산을 하더라도 취소송을 제기한 2017년 5월에는 이미 제소기간은 경과하였고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에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만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처음 불복을 제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오고지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 원래부터 제소기간 내에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여야 제소기간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5. 산재급여의 징수결정은 가분적인 처분으로 이를 감액한다는 것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법적 효과가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그렇더라도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 중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소송 요건 중 대상 적격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X.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스스로 시정하기 위한 변경 처분을 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안의 감액 경정과 같이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근로복지공단이 이중보상을 이유로 행한 징수결정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소외 대상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초 처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당초의 징수결정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유리하게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사례 대비 취소 소송상 협의의 소익 건설 현장 단속을 나온 공무원의 중과실로 산재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소청 심사를 거쳐 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1. 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2.
소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그 소송 도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이의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X. 정년에 도달된 공무원이 직권면직, 징계면직 등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로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로 소속 직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5. 공무원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면직이나 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수급하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즉 보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과 관련을 맺게 되며 그 협의의 소익 유무는 결국 그로 인해 박탈된 재산적 이익의 회복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급여 청구 소송에서 면직이나 해고 처분의 효력 유무를 그 전제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행정처분의 공정력 중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은 오직 취소송의 수소법원만이 해당하며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법원이 선결 문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법원도 선결 문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X.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취소 확정 판결 없이는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청구를 할 수 없는 데에 반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5. 2012년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 3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 사례 대비 행정심판 전취주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하시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포함되며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즉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일컫는 행정심판은 협의의 행정심판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통상 불복 절차라고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질문은 행정심판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서 헌법 107조 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종심 절차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에 해당하는 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문제가 된다. 5. 1998년 행정고시 5급 공채에서 출제된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제19호와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 의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 한다. 그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괄하시오. 라는 문제와 위 문제는 같은 소송 요건에 관한 논의가 그 논점으로 질문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 구제명령 처분의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서 행해지는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재결 처분에 해당하며 처분으로서 재결.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 그것이 행정심판법 제4조의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재결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의 재결. X. 노동위원회법 제27조 1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1조 2항, 부해구제사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5조 2항, 분업구제사건의 경우에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오로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며 이처럼 개별 법률이 재결주의를 정하는 경우에 오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 절차가 필요적인 전심 절차로 되어 논리필연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재결주의 규정에 해당한다. X. 1998년 제42회 5급 공채 기출 1문 정지기간 중 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사건 사례 대비 행정심판 전치주의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불복 절차를 개괄하시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2조의 재결주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X.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X. 위 문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하라고 함은 행정심판은 선행처분인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것이고 행정소송은 후행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X. 만약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재차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5.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X.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법의 노조 임시구제와 노동조합 구제신청 사건 사례 대비 행정소송과 가구제 관할시장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와 함께 그것이 무효인지까지 심리를 하는 데에 반해 취소 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5. 엄밀하게 보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적 판단하에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원칙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고 만약 그 제소 당시에 취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추가로 처분의 위법 심사를 하게 된다. 5.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에는 종국적 구제수단으로서 본체 소송과 함께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전소송, 즉 가구제에 관한 검토를 요하게 되며 이 문제에서는 본체 소송으로서 취소 소송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더하여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에 관한 검토만 추가로 하면 된다. X. 사안에서 설립신고를 한 인적결합체가 소송 도중 법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노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송 도중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하면 각하 결정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바 소송 도중 임시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법내 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구제 수단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행정소송법 제23조 6항은 같은 법 제30조 1항만을 준용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2항의 재처분 의무가 준용되지 않음.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처분 의무, 즉 수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집행정지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상 집행정지를 통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 X.